대구 경북에 협성 휴포레가 찾아옵니다. 대구, 경주, 경산에서 만나는 휴포레 프리미엄의 감동. 꼭 찾아오세요. 협성 휴포레 대구 죽곡, 경주 황성, 경산 대평. 성황리 공개 중. 네, 반갑습니다. 남승현입니다. 네. 자, 어머님들 집에서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시나요? 네. 뭐 하고 노세요, 집에서는? 아이들하고 막상 같이 놀아줄 게 마땅치는 않죠. 네. 뭐 같이 그냥 노래 부르고, 뭐 율동도 하고, 또 뭐 종이 접기도 하고, 뭐 색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참 엄마들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박사님급 돼야 내 아이들을 만족스럽게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육아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음악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악기는 왜 가르쳐야 하고 또 어떤 악기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렸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빠르면 빠를수록 좋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생후 6주부터 청각이 완성돼서 다양한 청각 자극을 받으면서 뇌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극보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통한 청각 자극, 그것도 조직적이고 양질의 소리인 음악 자극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이 음악 교육을 어떻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들 아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은 가장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이 바로 동요이죠. 네, 그래서 동요를 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놀면 좋을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이 음악 교육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다들 아이들을 키워보시고 또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큰 특징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감, 특히 청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제가 아이를 열심히 키우다가 서점에 갔어요. 돌 지나고 나서 정신이 좀 들어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육아서적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 오감 자극 생후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미 돌잔치를 얼마 전에 끝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너무나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오감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세상에 탁 나오고 나서 정말 더듬이들이 촉촉촉촉 서가지고 모든 것을 막 100%, 200%씩 짝짝짝 흡수하면서 받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오감 중에서 특히 청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청각적인 자극에 민감하다는 이야기는 청각적인 소리 자극에 의해서 뇌가 영향을 많이 받고 뇌가 발달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냥 청각 자극이 아니라 양질의 청각 자극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보통 아이들이 듣고 모방하면서 언어를 배워요. 우리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어미 모자를 써서 엄마가 많이 이야기해주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모방하면서 언어를 배웠어요. 사실은 음악 자극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듣고 모방하는 것처럼 음악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청각적인 자극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는 유아기는 우뇌를 이용한 감각적 인지를 하는 시기예요. 우뇌의 능력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우뇌는 어떤 능력이냐면 2037년 3월 17일 무슨 요일인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좌뇌가 엄청 발달되어 있어. 머리가 계산기처럼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뭔가 수식을 넣어서 막 계산을 해서 수요일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좌뇌를 써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뭔가 짜잔 해서 무슨 요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는 간혹 조금 병적으로 우뇌가 비정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영화에서 조금 그런 예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뇌는 이렇게 초능력적인 일들을 해요. 또는 책을 쭉 봤는데 그 내용을 싹 다 숙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그냥 스스로 조금만 듣기만 했는데 그 다양한 언어들을 완벽하게 다 나의 것으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이 바로 우뇌에서 일어나는 능력들입니다. 어쨌든 일명 초능력이에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적 잘 안 오르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약간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집에서 난 하나도 안 했어 이러고 막 집에서 막 엄청 열심히 뭐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우뇌를 좀 많이 쓰는 친구들이에요. 예. 우리가 막 연습장에 구멍 뚫릴 정도로 단어를 막 연필로 동그랗게 막 쳐가면서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수학 문제를 열심히 그냥 풀고 뭘 달달달달 외우고 다 좌뇌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뇌는 뭔가 나름 이 머리 안에서 짠 하면서 뭔가 나열시키고 샥샥 이렇게 조합하면서 딱 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들을 때 이미 머리에 쫙쫙쫙쫙 네, 머릿속에 책꽂이 안에 싹 그게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뇌를 잘 안 쓰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참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우뇌의 능력이에요. 유아기는 우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시기예요. 그래서 명절 때 보면 신동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뒤에 숫자 막 굉장히 뭐 몇십 단위의 숫자들이 쫙 있고 순식간에 덧셈 같은 거 하고 하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친구들은 우뇌를 이용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뭔가 암산이 빨라서 쫙쫙쫙쫙 계산기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봤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 아이와 30년인가 40년 동안 격리 일을 하신 그러니까 예, 주산왕 네, 그분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경합을 벌이는 그런 코너를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분은 워낙에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셔서 완전히 이렇게 머릿속에 진짜 주파나를 굴리면서 좌뇌를 이용해서 아주 신속하게 계산을 하시는 거고 이 어린아이는 그냥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내려 가더라고요. 서로 다른 뇌를 쓰는 거예요. 우뇌의 능력은 진짜 무궁무진하고 아쉽지만 우리가 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능력들인데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우뇌를 쓰는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만 7세까지 우뇌가 급격히 발달을 해요. 네. 자극에 비례해서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만 7세 이후에 그 우뇌의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 7세까지 우뇌를 얼만큼 발달을 시켜놨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극에 비례해서 우뇌가 막 개발될 때 아이들을 많이 자극시켜줘야 돼요. 뭐로 자극시켜줘요? 양질의 청각적인 자료로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음악으로서 아이를 자극시켜주면서 최소한 만 7세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자극시켜줄 수 있어요. 물론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자극을 안 했을 때 떨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우뇌가 자극받을 수는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자, 우뇌는 이렇게 어떤 노력 대비 어떤 성과를, 성취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어떤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뇌를 개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시기가 바로 유아기라는 거죠. 네. 자, 아까 제가 언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언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단계로 배웠어요. 그렇죠? 특히 영어 어떻게 배우셨어요? 맨 처음에 알파벳 먼저 배우셔서 이렇게 쓰셨죠. 알파벳 배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거 듣고 따라한다든지, 네, 듣고 모국어는 저렇게 배웠는데 지금 어머님들이 배우신 거는 먼저 쓰고 읽고, 그러니까 읽고 쓰기 단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었어요. 왜 그랬냐면 영어를 우리가 익힐 때는 이미 좌뇌를 쓸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모국어는 좌뇌를 쓸 때 익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의 단계로 우리가 습득을 했었죠. 유아기에는 언어와 음악이 같은 뇌에서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을 익히는 것도 모국어를 익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딱 가르쳐.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치려면 악보가 필요해요. 뭐부터 해요? 읽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의 음감과 리듬감의 훈련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에서 나는 노랫소리나 악기 소리들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보는 그런 과정이 음악을 공부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음악 역시 듣고 노래를 하거나 그대로 모방해서 연주를 하고 읽고 쓰는 단계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음악과 언어 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세계적인 음악교육학자 에드윈 고든 박사가 있어요. 자, 에드윈 고든 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생후 만 2세까지 자극에 비례해서 음악 적성, 언어 적성이 발달을 한대요. 이거는 테크닉이나 스킬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음악적 잠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만 자극을 해도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자극해도 이만큼 성장해요. 만 2세가 될 때까지. 만 2세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만 2세가 지나가면 똑같은 자극을 했는데 늘긴 늘어요. 요만큼 성장해. 조금만 성장한다는 거죠. 만 9세까지. 비례해서 성장은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만 9세가 되면 자극을 받지 않아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은 만 9세까지 형성된 음악성과 언어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음악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워. 그러면 실력은 좀 늘지만 내가 그런 음악을 표현하는 감수성이랄지 음악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머무는 거죠. 더 이상 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계속해서 자극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변에 한번 보시면 은근히 음악하는 친구들이 발음이 좋아요.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요. 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도 그 영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이제 수업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 외국인 어머님이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영어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막 했어요.
근데 그 외국인 어머니가 와서 막 말을 걸더래요. 나는 영어가 너무 짧다. 너 영어 발음 이렇게 너무 좋은데 너 영어 진짜 잘한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노래는 잘하는데 약간 좀 영어 실력은 좀 자신이 살짝 없었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마치 외국 사람이 정말 유창하게 뭐 짜장면 집은 어디입니까? 막 이렇게 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밖에 잘 못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언어적 감각, 어릴 때 음악적 감각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언어적 감각도 같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더 어린 영아기 때부터 소리 자극 많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음악,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래식 음악.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클래식 음악은 누가 뭐라 평할 이유도 없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계획적으로 짜여진 좋은 음악입니다. 자, 클래식 음악이 왜 좋은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 먹이세요? 자, 지금 이미 제가 답을 체크해 놓았는데, 어머님들이 수제로 만든 정성껏 만든 햄버거가 아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햄버거입니다. 자, 이런 햄버거랑 두부, 된장, 감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끓여서 만든 된장찌개, 어떤 거 먹이려고 하세요? 당연히 된장찌개죠. 인스턴트 된장찌개 말고요. 자, 우리가 아이들 유아기에 그런 성장을 위해서 음식 정말 신경 많이 쓰죠. 아주 깐깐하게. 막 무슨 유기농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데 다니시면서 재료 사시고, 뭐 여기에 좀 벌레가 있어도 이거는 약을 안 친 거니까 좋은 거라서 우리 아이에게 먹여야겠다.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경 많이 쓰세요. 그쵸? 물론 먹거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그 먹거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청각 자극이에요. 아까 그래프 보셨죠? 우리가 만 7세까지 어떤 자극을 줬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 평생 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 지금 세계적인 음악가 또는 세계적으로 귀가 발달된 어떤 음악적 귀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 막 자극을 잘 못 받아서 진짜 부모님 이거 모르셨네, 그쵸? 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초등학생 밖에 없으시다면 둘째나 셋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방법도. 자, 그래요. 우리가 먹거리에 있어서는 패스트푸드 절대 안 되고, 슬로우 푸드, 정말 아이들에게 정성과 영양가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어머님들이 깐깐히 고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슬로우 푸드 같은 음악이 바로 클래식입니다. 네. 자, 클래식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음의 진행과 화음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악기 편성, 악기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만약에 뭐 합창이나 중창이라면 각 파트가 어떤 음을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고민해서 만든, 마치 슬로우 푸드처럼 만든 음악입니다. 그리고 보통 클래식에서 사용되는 음원은 바이올린이나 뭐 클라리넷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클래식 악기라고 하는 그런 음원들은 그런 음원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악기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울림이에요. 현을 튕겨서 이 울림통 안을 울려서 소리를 낸다거나 악기를 후 불어서 이 바람의 흐름을 조절해서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어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울림이라는, 진동이라는 그런 기제 안에서 움직이는 자연의 소리가 바로 클래식에서 연주되는 악기의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은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음악적 흐름을 가지고 있고, 소리 자체도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음식보다 영양가 있는 유기농 음식과 같은 유기농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클래식을 들려주나요? 사실 제가
뭐 그런 육아 잡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 방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은 클래식 어떤 게 있나요? 해서 뭐 일어날 때 듣는 음악, 목욕할 때 듣는 음악, 사실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막 곡 선정을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클래식 음악은 좀 어려워요. 그쵸? 우리가 듣기도 참 어려워요. 문제는 뭐냐면 클래식 음악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클래식 음악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쵸? 음악적으로 정말 최고의 수준을 낼 수 있는, 음악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아기에는 클래식을 음악을 느끼는 어떤 심미적인 경험으로 노출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의 깊게 듣는 단계가 아니라 흘려 들을 수 있는 배경음악 같은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영어 단어인데 리스닝하고 히어링의 차이 혹시 아세요? 자, 지금 혹시 다들 리스닝하고 계신가요? 히어링하고 계신가요? 지금 리스닝하고 계세요. 그쵸? 리스닝에는 히어링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되냐면 attention, 집중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래서 히어링은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 듣다인데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걸 듣는 거예요. 매우 수동적이에요. 리스닝은 능동적이에요. 들으려고 집중해서 듣는 게 바로 리스닝이에요. 그런데 음악을 심미적으로 경험하는 단계는 리스닝 단계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리스닝을 못해요. 이건 학습되어져야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클래식을 리스닝 하다가는 그냥 바로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클래식을 자장가로 많이 활용을 하죠. 자, 클래식은 아직 아이들 단계에서는 히어링 단계로.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뭐 따라라라라라 들어보셨죠?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라는 음악이에요. 뭐 이런 걸 틀어놓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거나 엄마가 백조 밑그림을 주고 아이가 이렇게 뭐 그 주변의 것들을 뭐 그려보거나 색칠해보거나 이런 정도로 그냥 배경음악으로만 이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좀 심미적 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소품부터 아이들을 접근시키는 게 좋아요.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유아들과는 어떻게 좋은 소리로 놀아볼까? 자, 해답이 있어요. 유아들에게는 동요가 있잖아요. 자, 동요도 막 지은 게 아니에요. 동요는 왠지 보면 좀 수준이 낮아 보이죠.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방할 것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음역이라든지 음의 흐름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수준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것이 바로 동요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동요를 많이 들려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동요의 문제는 바로 음원이에요. 엄마가 직접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노래를 잘 못 부르더라도 나 이렇게 노래 못 부르는데 아이한테 노래 불러줘도 되나? 그 간혹 아이들에게 영어 책 읽어줄 때도 어머님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해요. 나 발음 안 좋은데 이 발음으로 영어 책을 읽어줘도 되나? 됩니다. 엄마가 전해주는 음성을 통한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엄마가 매일매일 영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추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훨씬 좋은 발음으로 가 될 가능성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읽어주셔도 돼요. 노래도 엄마가 불러주는 게 가장 좋은데 주로 우리가 많이 틀어주죠. 많이 틀어주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유아 동요 시장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이 저가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4,000원 또는 심지어 어떤 건 막 2,000원이에요. 동요 CD 거의 막 100곡씩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와 여기 막 4,000원에 100곡 좋아 딱 하고 보면 사실 많이 못 느끼셨을지도 모르는데 음원이 신디사이저라는 전자악기 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나름 바이올린 소리도 나고 피아노 소리도 나고 다 나요.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정말 피아노 소리도 아니고 진짜 바이올린 소리도 아니고 컴퓨터로 전자 합성 음을 만든 거예요. 컴퓨터 신호로 피아노 소리처럼 바이올린 소리처럼. 이게 뭐예요? 음식으로 치자면 합성 조미료예요. 소고기 국물 맛을 내는 그 조미료, 멸치 국물 맛을 내는 그 조미료. 우리 그런 거 아이들 음식에 쓰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청각 자극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는 합성 조미료 같은 소리로 만들어진 동요 음반을 아이들에게 정말 100곡 중에 10,000곡 중에 9,999곡이 그런 노래들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음악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그거고,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소리로 된 노래들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겠다.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강단에도 서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혹시 들어보시면 외국 아이들이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혹시 상상되시나요? 그런 거 잘 못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세계적으로 유아들은 두성을 쓰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성대가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진성을 쓰지 않고 두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발성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전기 신호가 배제된 어쿠스틱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의 소리로 된 악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그런 음반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연주를 들려주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 네, 어떤 영향일까요? 아무튼 그러해서 우리나라의 동요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전자 키보드의 소리들로, 컴퓨터로 만들어진 조작된 소리들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동요는 어떤 동요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굉장히 신나고 좋은 음악들이에요. 나쁘진 않죠. 자, 어떠셨어요? 굉장히 익숙하죠? 크게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앞에 뭐라고 조금 말을 했더니 약간 좀 거슬리기도 해요. 자, 여기서 꿍짝꿍짝 꿍짝꿍짝 나오는 이런 모든 소리, 여기서 반주로 나오는 소리는 뭔가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좀 흔들어야 될 것만 같고 술을 한 잔 살짝 걸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요 음원 시장이 되게 저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인력이 컴퓨터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제작비를 최소화해서 음반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좀 좋은 음반 비싸게 하면 엄마들이 안 사는 거죠. 동요는 원래 그냥 4,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될지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은 이런 종류의 음원들 때문에 그냥 저게 어린이스럽다라고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햄버거 사주듯이 그냥 아이들 노래라는 거는 그냥 막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아기는 모방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두 반짝 반짝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서 들려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어머님들께 들려드리려고 오늘 음악 선생님들을 좀 모셨어요. 자, 피아노 선생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자, 아까 우리가 들었던 작은 별 노래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귀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네. 자, 지금 짤막하게 들려드렸는데 아까 반짝 반짝 이거 아이들한테 들려줬을 때랑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줬을 때랑 아이들이 따라하는 소리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음악도 얼마든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유아의 시기가 모방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악기 소리를 들려줘야 될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소리는 유기농 음식처럼 유기농 음악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청각 자극을 받아야 하는 유아기에 들려줘야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자연의 소리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클래시컬한 편곡을 통한 음악 구조를 가진다면 더없이 좋아요. 클래시컬한 음악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음의 흐름이라든지 화음의 흐름을 화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화음의 흐름 또는 악기의 편성 또는 음색의 편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동요지만 마치 클래식을 작곡하는 것처럼 더 정성 들여 구조적으로 음악을 만들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에 사용되는 반주가 전자 신호를 포함하지 않은 어쿠스틱 악기일수록 훨씬 더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청각 자극, 양질의 청각 자극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모방해야 될 소리는 바로 어떤 소리인지 잘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모방해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두성입니다. 자, 두성은 어떤 소리냐면 성악가들 발성하는 것처럼 막 이런 소리라기보다 진성, 성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띄워서 공명해서 내는 소리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알맹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성대가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대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명 생목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직 걸음마를 잘 못하는 아이에게 달리기를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노래를 부를 때는 성대를 많이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또 어떤 노래로 아이들에게 불러주면 될지 우리 아이들이 듣는 동요를 한번 또 노래 선생님들께서 한번 노래 선물로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수로 맞아볼까요? 푸른 하늘 나수 하얀 족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좋으시죠? 네. 우리가 아이들이 듣기 좋은 음악은 어른이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어른이 듣기 좋다고 모두 아이들에게 듣기 좋은 음악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동요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사실은. 자, 어머님들이 직접 부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음원들을 활용을 할 때 또 줄 수 있는 안 좋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매번 들려주는 건 아니겠지만 적당히 섞어서 하시지만 어머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노래 불러주면서 놀아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놀아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놀이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정말 쉽답니다. 아이들에게 음감과 리듬감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들 중에서 가장 기본은 리듬감을 키워줄 수 있는 고정박 놀이예요. 고정적으로 흐르는 박이라고 해서 고정박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박 놀이는 기본적인 리듬감을 키워주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도 노래에 맞춰서 몸을 이렇게 맞춰서 흔들 수 있거나 탬버린을 두드릴 수 있거나, 어쨌든 리듬에 고정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키워주는 거죠. 자, 고정박 놀이 제일 쉬운 거는 보통 노래를 부르면서 또는 노래에 맞추어서 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드리거나, 네, 또는 쉐이커나 벨, 유아들이 많이 쓰는 그런 타악기계의 악기들이 있어요. 리듬 악기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래 박에 맞춰서 흔들어주는 거죠. 정말 쉽죠. 그냥 이걸 쥐어주고 그냥 이렇게 흔들고 있었던 거를 노래 박에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무릎을 한번 두드려 볼까요? 네, 어떤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쉬운 거 한번. 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네, 이렇게 별거 아니죠. 그냥 무릎 두드리면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돌 전의 아이다 하면 엉덩이를 툭툭툭툭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되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드럼이 없으면 분유통 뚜껑을 닫아서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북이 될 수가 있죠. 거기에 뭐 색종이를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해서 나만의 북을 만들 수도 있고, 집에 밀폐용기 뚜껑을 닫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쉐이커라고 해서 이렇게 달걀 모양 에그 쉐이커, 마라카스라고도 말하는 안에 좁쌀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악기들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집에 없으면 유산균 음료병 같은데 안에 콩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마개를 닫아서 아이가 이제 손에 가볍게 쥐고 흔들면 가장 좋은 리듬 악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박 놀이 같은 것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유아기에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리듬 감각 키워줄 수 있고, 수리적인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흐르는 이 박에 신체가 같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네. 자, 또 어떤 놀이들이 있냐면 스카프 놀이 아이랑 할 수가 있는데요. 스카프 놀이는 좀 부드러운 노래들을 좀 감성적으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부드러운 노래를 하는데 계속 둥둥둥둥 두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부드러운 노래라고 무슨 뭔가 살풀이 하듯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 부드러운 노래에 반응하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 약간 레가토, 부드럽게 연주하라라는 연주 기호인데, 레가토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음악의 전체 이런 프레이즈를 아이가 느끼게 하기도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스카프는 사실은 유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아주 좀 얇고 반투명한 스카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집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들 네, 사용하시는 스카프, 예,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걸 아이랑 같이 들고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자, 손에 스카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노래를 직접 불러주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네, 이렇게 자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하고 스카프로 할 수도 있고 아이랑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네. 그리고 아이를 등에 이렇게 보침 매듯이 이렇게 업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아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자, 엄마의 노래가 중요합니다. 네, 엄마가 불러주는 소리. 자, 네, 또 하나는 노래로 이야기하기예요. 아이들의 음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인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는 음정 관계가 있습니다. 띵동, 띵동 패턴이라고 해요. 보통 띵동은 띵동 이러지 않죠. 띵동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띵동 이거는 띵동 이어도 되고 띵동 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음악적으로 보자면 단3도라는 음정 관계이고 단3도를 밑으로 내리는 단3도 하행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자, 단3도의 음정 관계를 소리를 낸다면 아이들이 가장 모방하기 쉬운 음정 관계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로 같이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그 관계를 모방을 하다가 점점 음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 제일 기본이 띵동 단3도예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승연아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보 오셨어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자, 어떤 반찬 먹고 싶니? 하면 어느 날 반응이 오는 거죠. 아이가 뭐요? 멸치라고 해주면 고맙죠. 뭐 소세지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가 그냥 장난삼아라도 엄마가 하는 똑같은 음은 아닐지라도 소리를 내보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확장을 하려면 솔, 미, 라까지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건 좀 수준 높죠? 그러면 뭐 오늘 무얼 먹을까? 솔솔랄라 솔솔미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유아들의 동요는 솔미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솔미 솔미 솔라 솔미 솔미 도레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 미레 그쵸? 다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모방하기 쉬운 음정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집에서도 오늘부터 뮤지컬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비록 우리 집에 아이가 커도 승현이 피아노 좀 들어볼까 하신다든지 음악으로 이야기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화낼 일도 숙제 안 했니? 자, 즐겁게 음악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모방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음감을 발달시키고 성대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놀이가 있어요. 가다서다 놀이. 어른이고 애고 고 앤 스탑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릴 때 얼음땡 이런 놀이도 많이 했었죠. 자, 얼음하고 땡 중에 뭘 더 좋아할까요? 은근히 땡을 좋아할 것 같지만 이게 반복이 돼서 얼음이지만 나는 언젠가 땡을 댄다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얼음인 순간에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언제 땡을 해줄 것인가 기다려. 여기에 얼음이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 이거는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한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딱 멈췄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하는 순간에 이렇게 웃는데 만약에 그 노래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딱 멈추는 순간 씩 웃어요. 이제 다시 갈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뭔가를 움직일 때 go and stop 놀이, 가다, 서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 노래, 고마운 노래가 하나 있어요. 마침 모든 노래들을 다 그렇게 해도 돼요. 아까 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맞춤 노래가 마침 있어요. 무슨 노래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맙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근데 이번에는 바로 안 풀어줘. 하면서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거죠. 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악기만 연주할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색지 같은 걸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붙인다든지 해서 같이 아이랑 움직이면서 그대로 멈춰라. 멈췄어요. 멈추면 한 5세 정도 이상의 아이들은 대화를 나눠요. 거기서. 거기 무슨 모양이야? 무슨 색깔에 섰어? 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시 출발해 볼까? 시작! 즐겁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들도 정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아주 쉬운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집에 가셔서도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말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가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리듬과 음감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동요 놀이들이에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정말 크다는 것.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즐겁게 동요를 부르면서 이 엄마가 놀 수 있을까? 약간 낯뜨거운데 엄마 지금까지 그냥 틀어주기만 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었는데 충분히 아주 간단한 율동만 하면서도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TV 앞에 쓰셔서 함께 해보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뭐 자리가 좀 불편하겠지만 앉아서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동요 시간 아이들과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노래 선생님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가사도 여기 나오니까 같이 노래 불러주시면 네. 도시락이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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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돼지 비가 와서 안 된다고 꿀꿀꿀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악어떼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으쓱으쓱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곰 3마리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보내줄 거야.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아 호키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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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오른손을 안에 넣고 오른손을 밖에 내고 오른손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손 들고 호키포키 하며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다 같이 왼발을 안에 넣고 왼발을 밖에 내고 왼발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손 들고 호키포키 하며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호키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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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같이 춤추자. 호키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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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같이 춤추자. 자,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음악 선물을 해주고 또 어떤 음악적 자극을 줘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는 엄마 다녀왔어.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